안녕하세요. 지적상권법을 담당한 정상조입니다. 저희가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지난번 강의에서 지적상권의 개념, 보호 필요성, 그리고 그 보호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적상권은 창의와 혁신을 보호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해서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효율적인 도구라고 공부했습니다. 그 보호 방법도 다양하고 보호 대상도 아이디어에서 표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다양한 법률이 그 보호의 요건과 절차를 상세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면 그 법률에 따라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아이디어와 표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도표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특허법부터 저작권법까지 퍼블리시티에서 영업비밀 보호까지 다양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위반하면 당연히 위법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상표권을 침해하면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치 자동차 사고를 내면 불법행위가 되는 것과 똑같이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문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아이디어나 표현을 이용한 경우에 위법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불공정 경쟁 행위와 기타의 불법 행위를 경제적 불법 행위라고 해서 성문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위법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여러 가지 사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민법 공부를 할 때 물권과 채권은 다르고 계약과 불법 행위는 다르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부터는 물권과 채권의 구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계약과 불법행위의 구별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배우게 되는 경제적 불법행위 또는 불공정 경쟁 행위는 물권과 채권의 경계를 넘나들고 계약과 불법행위의 경계가 아주 애매모호한 새로운 세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컴퓨터 게임에서 아바타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아바타는 가상 공간에서 자기의 분신이라고 합니다. 자기 분신을 통해서 가상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게임을 하는 그러한 자기 분신을 아바타라고 합니다. 아바타는 그런 점에서 창작적인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바타의 머리나 옷 또는 각종 액세서리는 실제로 만드는 과정을 보면 그 아바타의 체형에 맞게 아도비 포토샵으로 조금 수정해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바타의 아이템을 저작물로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업체가 그런 아이템을 복제해가지고 이용하면 저작권의 침해가 될까요? 만일에 창작적인 표현물이라면 그러한 아이템을 무단 복제해서 이용하는 행위가 위법하다
저작권 침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아이템이 너무나도 단순한 포토샵 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창작성이 없다라고 본다면 그 아이템을 저작물로 보호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된 사안에서도 그 아이템의 도용이 저작권의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아도비 포토샵으로 아이템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노력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투자와 노력의 결과물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 서울지방법원은 그러한 아이템의 도용이 우리나라의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에 위반된다. 그 법률에 위반하여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템의 저작물성, 창작성은 없어서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지는 않지만 그것도 무단 도용하는 것이 위법하다 이렇게 판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성문법이 있기 때문에 구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안에서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가 이 모발을 다시 심어주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아마 동서고금을 통해서 자기 머리가 빠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대머리 사진을 성형외과에서 촬영해서 웹사이트에 올려 놓은 경우에 똑같은 그 사진을 복제해서 경쟁 업체인 성형외과가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것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일에 이 사진이 창작성이 있다면 물론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 사진을 어떻게 촬영하느냐에 따라서 머리의 모양이나 그 머리가 벗겨진 부분의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창작성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창작성이 없지만 왜 불법 행위에 해당되느냐 이 점에 관해서 별다른 판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아마도 그 사진을 촬영하고 제작해서 웹사이트에 올리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과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무단 이용을 위법하다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사안을 보시면 창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자지도는 명백히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고 그 지도를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저작물로서 보호할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자지도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링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예를 들면 포털 사이트에 있는 전자지도를 제가 책임지고 있는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의 웹사이트에서 링크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그러한 행위는 제가 전자지도를 만일에 무단 복제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겠지요. 전자지도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고 그러한 링크를 통해서 복제 행위를 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기술과법센터의 웹사이트에 링크하는 행위는 링크함으로써 그 전자지도의 주소를 표시했을 뿐이고 그 전자지도 자체를 무단 복제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링크한 행위만으로 저작권 침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러한 링크 행위가 전자지도 개발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자지도를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그 전자지도를 개발한 업자의 노력과 투자에 무임 편승하는 행위가 위법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판단이 어렵다는 것을 더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맥주병에서 안반 천연수 표시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 맥주병 표지에 안반 천연수 마크를 온도 감응 잉크로 인쇄해서 그 맥주가 가장 맛있는 온도, 즉 3도 내지 5도씨가 되면 그 마크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그 온도가 바뀌면 그 마크가 사라지는 그러한 온도 감응 잉크로 인쇄된 천연 안반수 표시를 단 맥주병이 나타났습니다. 그 온도 마크와 함께 광고에서 맥주 회사는 그 맛있는 맥주를 눈으로 확인하세요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광고를 보고 1년 전에 유사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사람이 나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은 권리 침해로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그 안반 천연수 마크를 온도 감응 잉크로 표시한 것은 실용신안권 침해다. 그 다음에 둘째, 그 문구가 맛을 눈으로 확인하세요 라는 광고 문구는 내가 제안한 문구와 동일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